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왁수정입니다. 한반도에 훈풍이 불겠죠. 불어야 되겠고요. 아무쪼록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좀 경제가 활기를 보였으면 하는데요. 꽃이 피면 대개 거리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정심도 하시면서 웃거나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미세먼지 때문인지 경기 때문인지 얼굴이 매우 어둡습니다. 좀 어깨를 활짝 펴시고 웃으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나리 진달래꽃 피면 많은 분들이 웃고 떠드는 그런 길거리 풍경을 생각해 보면서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이 국제통상 전문가로 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지내셨죠? 송기호 변호사. 아마 6월 13일 날 치러지는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송파울은 언론인이 방송인이 아니면은 그죠?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잠시 후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출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공동교섭단체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개헌 등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정체성이 다르다고 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 당이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게 되었는지 말씀 나눠보고요. 월요일은 3부와 4부 팩트증검승부 출연 시간 있죠.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한겨레 21의 하영 기자와 함께 인터넷 댓글 여론정치를 주제로 해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문자로 팩트체크 같이 동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 거기 중에서도 송파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는 모양이었는데요. 송파을은 원래 최명길 지금의 바른미래당 과거에 국민의당 소속 의원의 지역구였죠. 언론인들이 대거 나설 걸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는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가 도전장을 내밀겠다라고 하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가습기 변호사로 불렸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통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인터뷰를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 네, 오늘은 반갑습니다. 이제 이 송파을 예비 후보로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죠? 네, 예비 후보는 아직 아니고요. 아직 아니시네요. 네, 네, 예. 근데 등록하실 거 아닙니까? 예, 곧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 제 방송이 첫 방송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습기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 송파을 출마의 변을 한번 제가 부탁드려 볼까요? 네, 저는 그동안 국제통상 전문가 그리고 인권 공익 변호사로서 23년간 송파 시민과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촛불 정신을 완성하고 또 시민의 삶을 지키고자 그리고 강하고 유능한 여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송파을 재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회 통상 전문가가 한 사람쯤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송기호 변호사가 판단하시는 한미 FTA의 재협상을 비롯해서 중국과의 사드 보복 조치 등등 앞으로 이 통상이 왜 국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지 또 송기호 변호사 방금 말씀 주셨지만 전문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그 이유를 대해서 조금 청취자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대표적으로 일본 방사능 수산물 검역 문제를 보면은 현재 박근혜 정부 때 대단히 부실하게 대응하는 관계로 네. 좀 퇴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칫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도 전에 예. WTO 퇴소로 인해서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죠. 즉 만약 국회 통상 전문가가 제대로 있었다면 예. 일본의 제소 그리고
일본 수산물 방사능 등 위험 평가라고 하는 그런 WTO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또 그 방향을 같이 협의해 갈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네. 또 달리 본다면은 뭐 한중 FTA도 보면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더 내부 환경법을 잘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실효적이 있게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저는 시민의 이익이 곧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통상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이나 또 국민 건강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통상 전문가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그러면 통상 전문가시니까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좀 통상에 관련된 걸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이번 뭐 출판 기념회 하시면서 송파에 자부심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원래 고향이 저쪽 광주시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통상 분야 중에서도 농산물 분야에 좀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첫 출발은 제가 농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변호사 되고 나서 중국산 마늘 분쟁이 터졌거든요. 그렇죠. 첫 출발은 농업통상이었죠. 그러셨죠. 그쪽으로 출발하셨죠. 네. 그렇지만 이제 통상의 주된 이슈가 네. 어떤 덤핑이라든지 네. 더 많은 어떤 세프가드 문제가 또 같이 보아왔습니다. 예, 그러셨죠.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일본 수산물 말씀을 하셔서 네.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WTO 안에서 우리가 쌀의 수입량을 매년 조금씩 늘려나가야 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만 미국 쪽에서 우리에게 쌀 시장을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다른 조항을 협상하자는 겁니까? 한미 FTA 지금 2차 협상에서 미국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런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이를테면 그 관세율을 대폭 내린다든지 네. 농업 수입 물량을 크게 늘린다든지 예. 그런 어떤 강한 요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쟁점은 직접적으로 제기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 폭넓게 한국 농산물의 접근성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여지는 남겨두고 있죠. 네. 이번에 그 미국 그 정의용 정치실장이 백악관에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의 그 특사 외교를 하고 난 결과를 보고를 하면서 철강 문제만큼은 누구에게 그랬다 그러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아니고 한쪽 정책 안보 보좌관에게 이 철강 문제만큼은 좀 다르게 생각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김종원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부분은 잘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철강 무역 보복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이 관세 폭탄을 터뜨리는 건 이제 안보를 이유로 되어 있는데 이 안보를 이유로 한 이러한 조치는 안정적인 세계 경제 질서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것이거든요. 이건 네.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무역 기구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일이다. 왜냐하면 안보를 이유로 하는 관세 조치는 WTO 체제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WTO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국제사회의 어떤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트럼프 대 국제사회의 우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보복 관세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예. 또 논의하는 자리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물론 미국에게 이 아웃리치라고 하죠. 네. 충분히 설득하고 예. 이를테면 한미 동맹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어떤 다른 네.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절차와 함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네. 왜냐하면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해서 이 관세 폭탄을 터뜨리는 것은 단순히 철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무역기구의 안정적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투 트랙으로 네.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역 통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국 GM이 군산에서 철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에서도 미국 쪽으로 주문을 받니 안 받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는 결국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부의 그런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네. 그리고 이해관계자 사이에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는 이익을 한쪽에는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GM의 이게 어떤 그 압박이라든지 특혜에 끌려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이 문제는 한국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부의 그런 원칙을 가지고 예. 특히 이 문제가 우리 노동자의 어떤 희생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전가를 시키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GM만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는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송기호 변호사가 어느 정도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이시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신지 조금 어렴풋이 아마 느끼실 것 같고 당내 문제하고 좀 국회 문제를 그러면 여쭤볼까 합니다. 이제 네. 그 지방선거 아직까지 한 3개월 정도 남았지만 지금 당장 지금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퇴를 하시고 오늘 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을 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미투 운동에 관련 내용인데요. 이 문제는 선거에 조금 민주당에게 악재가 되지 않을까요? 송파는 어떻습니까? 네, 송파의 어떤 영향이, 이 문제가, 어떻게 미치느냐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네. 저는 미투는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정치 지형에 대해서 어떻게 미치느냐라는 그런 문제식보다는. 네. 이것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네. 특히 어떤 권력이나 지위의 어떤 그런 힘을 이용해서 여성들의 인권을 심대하게 해친 일은 선거를 앞두고 있느냐, 어떤 선거 문제를 떠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죠. 그런 점에서 어떤 인권 보장을 위한 어떤 미투는 저는 지속돼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 이 미투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가해자, 피해자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에 죄에 대한 명백한 심판만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자, 당 경선 하셔야 되잖아요. 네. 지금 경선하셔야 될 상대방이 최재성 전 의원 그리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SBS 기자 출신이라고 하시는 한정원 청와대 행정관 이런 분들도 거론 중인데 어떻습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리 송 변호사님은. 지금 이제 탄핵 1주년이 막 지나는데 지금 모두가 다 힘을 지금 합쳐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선거대책본부 을지로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했고 또 이 지역 유세를 담당했고요. 네. 우리 당은 공정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나라를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민주당원이고요. 우리 당이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당의 후보를 선출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충분히 경쟁이 있는 후보가 나올 것으로 저도 믿고요. 야당 후보 가운데 혹시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이 자유한국당이 신의 한 수라고 하는 배현진 전 아나운서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종진 전 앵커, 종편 앵커 나올 것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좀 신경 쓰이는 분들이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 이제 배 아나운서 경우는 이 지역에 아직 출마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타당 후보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건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제통상 전문가로서 통상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 만큼 좋은 결과 또 좋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6.13 재보궐선거 송파을 지역구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예, 등록 전이라고 제가 읽어놓고는 또 등록 후라고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등록 전 예비 후보입니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